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116회 전산세무 2급 실기기출문제 문제 2번 풀이 시간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을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 시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1월 2일입니다. 자, 1월 2일이고요.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유형자산이죠. 를 미래전자의 거래 상대방은 미래전자 매각했고요. 팔았어요. 그럼 매출 코드에서 우리가 유형 코드를 체크할 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날짜를 1월 2일자로 먼저 입력을 합니다. 0102.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유형 코드죠. 유형 코드인데 팔았죠. 뭘 팔았어요? 기계장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회계를 할 때는 이거 매출 아니다 이러실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에서는 팔았으면 그냥 다 매출 코드고요. 샀으면 다 매입 코드입니다. 그럼 매출 코드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팔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깔끔하게 11번 과세 매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11번 과세 매출 가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세금 계산서 모양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기계장치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수량 단가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공급가액 문제에서 100만 원에 팔았다. 가정했고요. 자, 거래처가 어디다 팔았어요? 미래전자에 팔았습니다. 문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줬으니까 1 체크해 주시고요. 유형자산 처분을 했을 때는 기계적으로 3번 혼합분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품 매출이 아니고 대변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먼저 없애시는데 기계장치를 없애셔야죠. 그리고 세트로 차변에 기계장치의 차감적 평가 기정 207번 코드 감가 206번 플러스 1 해서 207번 코드가 기계장치에 붙은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문제에서 유형자산 잠시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30만 원. 그러면 기계장치가 500만 원짜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30만 원짜리. 그래서 사실은 장부가액 얼마짜리? 70만 원짜리죠. 두 개 상계하면 장부가액 7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일단 이거는 10만 원 잘못 봤어요. 여기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30만 원 이익이 생긴 상황이에요. 근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조금 있다가 처리하시고 돈 들어온 것만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문제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 10만 원은 현금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 10만 원, 나머지는 약속어음 수취. 그런데 이게 재고자산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게 아니니까 미수금으로 처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현금을 받았다. 뭐만큼? 부가가치세만큼 10만 원 하시면 되고, 역시 차변에 미수금이 생겼죠. 1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10만 원은 현금 받았고 1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거는 재고자산을 판 게 아니니까 받으러음이라고 처리 못하고 미수금이라고 처리해야 된다. 그럼 대차차익이 플러스가 생기고요. 대차차익이 플러스인 거는 이익 난 겁니다. 대변에 적으시는 거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30만 원 처리를 하시고 검산하셔야 돼요. 분계 체크해 놓고, 자, 우리 206번과 207번 차이가 얼마죠? 500만 원에서 430을 뺀 70만 원이 장부가액이고요. 7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냐면 공급가액으로 판 거예요. 7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30만 원 이익이 난 거고, 그게 제일 밑에 있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30만 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가장 정형화된 문제죠. 야, 그래서 요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 바꿀 문제 계정 과목 중에서 거래처 코드를 바꿔야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자, 2번 날짜 체크하고 갈게요. 2월 12일이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가공육이 이제 고기죠. 고기. 저 햄 같은 거. 선물 세트를 구입하여 영업부 거래처에 접대를 목적으로 제공하고 전자세금 계산, 이게 이제 스팸이라든가 가공육이 햄 세트 요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순수한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이 아니고 가공이니까 과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품목이고요. 이거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수취해서 돈을 지급했대요. 합계금액, 이거 현금이라는 거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돈 다 줬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접대를 목적으로 제공했는데 매입이죠. 매입인데 접대 목적이고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다. 그러면 코드를 몇 번으로 하시면 돼요? 유형 코드만 잘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54번 불공 코드입니다. 그래서 유형 54번 불공 코드 하시고 문제에서 뭐 지금 세금계산서 모양 있나 보세요. 여기 세금계산서 가공육 선물 세트 1호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 품목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가공육 선물 세트 1호 가공육 선물 세트 1호 뭐 사실 이거는 입력 안 해도 채점의 반영은 거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모양이 정확하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모양이 조금 지저분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렇게 가공육 선물 세트 1호 이렇게 된 구체적인 글자가 있다 그럼 다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량이 100개. 자, 수량이 100개, 단가가 71,000원. 그래서 공급가액이 710만 원에 부가가치세 71만 원짜리. 자, 거래처가 어디였죠? 거래처 롯데백화점. 그죠? 주 롯데백화점 중동. 자, 문제에서 모양 보시면 전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1 체크하시고 불공제 사유 말풍선 누르셔서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분계로 가실 건데요. 이거는 지금 기업업무추진비랑 보통예금이 섞여 있으니까 3번 혼합 원가로 가시고 자, 차변에 기업업무추진비인데 영업부 기업업무추진비인데 영업 관련이니까 800번대 판관비 코드 가셔야 되고요. 대변에다가 보통예금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요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공제 대상일 때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불공제 대상일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어려울 거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금 계산서 모양이 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되셨죠? 하시고 자, 3번 날짜는 7월 17일 0717입니다. 7월 17일. 자, 당사는 날짜 체크하시고 수출회사인 주 봉실산업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 판매했어요. 그럼 우리는 매출 코드죠. 매출 코드고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판매하고 아니나 다를까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그러면 매출 코드 중에서 몇 번? 12번 코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금 중 180만 원 현금, 나머지 외상. 제품이니까 외상 매출금 하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유형은 12번. 유형만 찾으면 웬만하면 다 제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품목은 제품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수량은 10개, 단가 180만 원. 자, 단가 180만 원. 이렇게. 그래서 1,800만 원의 부가가치세 없이 그쵸. 1,800만 원의 부가가치세 없이 가셔야죠. 영세율 맞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거 이제 숫자를 제가 지금 잘못 봐가지고 10개 180만 원 세금계산서 모양대로 하시고 부가가치세 없는 게 맞고요. 봉실산업이다. 거래처는 봉실산업이다. 봉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봉산실업이다. 봉실이 뭐예요? 자, 하시고 자, 문제에서 전자라고 세금계산서 모양 보세요. 세금계산서 전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전자 1 체크하시고 일단 분계 넘어가기 전에 영세율 구분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말풍선 누르셔서 3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공급 이렇게 하시고 문제에서 특별히 서류 번호를 안 줬으면 서류 번호는 그냥 넘어가십니다. 분계는 그 현금과 외상 거래가 섞이면 3번 혼합 분계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자, 대변에 1,800만 원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에 일단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 그랬어요? 180만 원 받았다 그랬죠? 현금 180만 원. 부가가치세만큼 받은 거.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뭐 그 10%만큼 받은 거네요. 그리고 역시 차변에
자,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제품 매출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봉산 실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인 1,620만 원이 외상 매출금으로 우리 거래처 코드 봉산 실업으로 잘 체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시고 특별히 다른 거는 뭐 거래처 코드를 바꿔야 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월 4번 문제 0820 8월 20일로 갑니다. 자, 8월 20일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갈비 세트인데 면세 대상이래요. 갈비 세트는 면세가 맞아요. 이게 가공육이다라고 했을 때랑 갈비 세트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뭐 선물 세트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뭐 냉장이나 냉동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면세라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자, 200만 원을 현금 결제했고요. 현금 영수증 수취했어요. 네, 면세인데 현금 영수증 구입이니까 어떻게 해요? 코드는 현면 하시면 되고, 자, 60만 원은 당사 공장 직원 500번대 복리후생비, 나머지는 영업부서 직원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이거 계정 과목만 조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일단 유형이 매입인데 현금 영수증 둘 중에 뭐죠? 62번 코드입니다. 되셨죠? 현면 가시는 거고. 자, 품목은 한우 갈비 세트 하시면 되죠. 수량 단가 그냥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200만 원이라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면세니까 부가가치세는 없는 게 맞아요. 거래처 코드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하시고요. 자, 이건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전자 없이 넘어갑니다. 이거를 현금 분계로 하셔도 되고요. 혼합 분계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분계를 보여드리기 위해 혼합 분계로 갈게요.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죠. 복리후생비로 가는데 공장 직원이 500번대. 공장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60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줬고, 역시 차변에 자 811번 하시든가 아니면 복리후생비 하셔서 판관비 코드에서 찾으시든가. 그 금액이 전체 200 중에서 60만 원 빼니까 140만 원 이렇게 되셨죠? 하시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셔서 자 2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혼합분계. 네,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말고 그럼 출금전표 쓰면 우리 분계 코드를 현금으로 해서 출금전표를 쓰면 안 되나요? 됩니다. 1번 분계 하셔가지고 이렇게 현금 그러면 복리후생비 500번대로 60만 원 하시고 역시 복리후생비 하셔서 800번대 140만 원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둘 다 편한 걸로 쓰세요. 근데 계정 과목을 제대로 연습하실 때는 아무래도 혼합분계로 연습하는 게 좋아서 저는 혼합분계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게 됐든 둘 다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5번 마지막 9월 10일 문제입니다. 0910. 자, 9월 10일 문제가 좀 특이한데요. 9월 10일 아래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입력해라. 자, 일단 날짜는 언제죠? 9월 10일이에요. 그럼 9월 10일자로 입력하는 거예요. 날짜 바꾸는 거 아닙니다. 9월 10일자 입력하시고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이고요. 자, 나는 누구예요? 매입이죠. 공급자죠. 공급자가 아니고 제가 공급받는 자죠. 그럼 공급자가 풍성철강이니까 저는 매입입니다. 자, 매입이고요. 이건 지금 보니까 원재료잖아요. 그러면 유형 원재료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되는 거예요. 품목 원재료 문제에서 준 대로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하시고 거래처 코드는 풍성철강 맞죠? 하시고 자 문제에서 이거는 지금 특별히 잠깐만 보시면 여기에 전자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이게 원래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그냥 세금계산서니까 전자가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전자라는 말이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잠깐 위에 보시면 우리 영세율 전자라든가 3번, 2번처럼 전자라고 돼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로는 전자가 있냐 없냐 그게 다를 뿐이에요. 전자 체크하지 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분계로 가시는데
자, 분계는 일단 3번 혼합분계 무난하니까 요걸로 갈게요. 품목은 원재료가 맞고요. 자, 대변으로 가셔서 입력하려고 보면 돈을 어떻게 줬나를 밑에서 보시는데 이 외상 미수금은 계정 과목이 미수금이라는 게 아니고 자, 풍성철강하고 거래를 할 때 지금 원재료 거래를 하면서 전부 다 110만 원을 외상 거래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재고자산 구입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죠. 그 계정 과목을 찾아내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외상 매입금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풍성철강한테 받을 돈 맞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데 끝나면 안 됩니다. 일단 분계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입력하면 이기 예정신고서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확정신고에 반영하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간편집계로 여기 간편집계로 가셔가지고요. 예정누락분 있죠. 그 예정누락분에 확정신고를 그러면 2기 확정신고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2024년 10월 달 기준으로 확정신고 대상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누락이라고 떠요. 그래서 누락이라고 보라색으로 뜨는 거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3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문제풀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10월 1일자로 날짜를 입력해줘야 된다. 그거가 제일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에서 제가 조금 연습을 시켜드리죠. 그래서 양가로 5번은 별표 크게 3개 치시고요. 예정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라 라고 주면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도 예정 누락분 체크를 하셔서 문제 요구사항대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5번이 좀 특이하긴 했지만 뭐 사실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죠. 본문 예제 같은 거 할 때 제가 설명드리는 그러니까 전표 쪽에서보다는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서 쪽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전표 쪽에서 나왔어요. 근데 뭐 그러나 저러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열심히 반복 학습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일단은 메인 매출 전표하고 일반 전표는요.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부터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회계 2급을 따고 전산세무 2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요. 전표는 가급적이면 진짜 틀리는 거 없이 다 맞출 수 있게 완벽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3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